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17일 마감 시간 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마트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79%, 신세계와 이제 분리를 하고 정영진과 정유진 두 사람이 이제 엄마에서 이제 지분을 받아서 나누어서 이제 완전히 분리 계열로 나누어졌죠. 이명희 엄마한테 지분 받아서 아직 이명희가 10% 지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뭐 추가적으로 뭐 지분을 또 줘야 된다면 지금 주면 좋겠죠. 그리고 만약에 무슨 뭐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되겠지만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도 이렇게 되면 이제 상속세가 굉장히 잘 가면 될 겁니다. 대주주들이나 뭐 대기업 오너들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좀 민감하죠. 예, 굉장히 민감합니다. 세금 내는 게 진짜 제 세상에서 아마 가장 싫은 거거든요. 뭐 거의 뭐 이런 것들은 상속이나 뭐 유산 같은 경우는 세금이 워낙 또 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주가가 나쁠 때는 그런 게 또 포진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고 투자자들이 의심을 많이 합니다. 근데 워낙 지금 이마트 같은 거는 국민주고 국민들이 다 실생활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더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마트가 지금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주식으로 봤을 때는 이미 뭐 거의 이제 적자에 망하는 기업들 정도 수준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대한민국 기업들이 적자를 보이는 기업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적자 내는 이 기업들도 주가 이렇게까지 망가지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얘는 지금 엄청난 뭐 거의 뭐 엄청난 적자를 보이고 있는 정도 수준으로 적자를 보여도 뭐 이렇게까지 안 떨어질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아니죠. 웃긴 건 재무제표는 그렇게까지 적자는 아닙니다. 회사가 망할 정도의 적자는 아니라는 거죠. 당기순이익이 5천억 찍던 회사가 영업이익이 5천억 찍던 4,600억 찍던 회사가 2023년 5년 만에 1,400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마트 매장 그대로고 장사도 그대로 하고 있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을까? 예, 쿠팡 때문에 그렇죠. 쿠팡이 새벽 배송을 하고 미치듯이 가격 경쟁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쿠팡을 사용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쿠팡을 뭐 거의 뭐 매일 사용하다시피 하고 있는데요. 예, 좀 많이 바뀌었죠. 저도 이제 빌라에 살고 있는데 1층, 2층, 3층, 4층 올라오면 쿠팡이 항상 있습니다. 예, 층층마다 쿠팡이 있어요. 사람들도 편한 거죠. 그냥 보고 무거운 거, 힘든 거 이런 것들은 그냥 배송시키면 이마트 가서 사는 것도 훨씬 편하니까요. 예를 들어서 생수 예를 들겠습니다. 생수 500ml짜리 저 두 박스씩 뭐 한 2주일에 한 번씩 시키는 것 같습니다. 정기 배송으로. 그러면 그거 들고 올라오면 저희는 안타깝게 엘리베이터가 없거든요. 예, 4층인데 그러면 저는 너무 힘들죠. 그것만 사는 게 아니라 이마트 갔으면 그 다음에 뭐 고기도 사야 되고 뭐도 사야 되고 이것저것 또 보면 많이 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고 나면 그걸 들고 오는 것 자체가 이동하는 것 자체가 피곤한 거죠. 그리고 이마트까지 가서 또 장 보고 또 오고 피곤한 거죠. 근데 지금 뭐 신선식품 프레시 뭐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어제도 그 제주도 오겹살 시켰는데 뭐 할인 특가 받아서 3,000원, 4,000원, 뭐 4,000원인가 한 것 같아요. 500g에 2만원인가 시켜서 구워 먹었는데 그 다음에 그 쌈채소 뭐 이런 것들 시켜서 이제 한 번에 아침에 먹고 싶으면 오늘 밤에 12시에 키우면 내일 6시에 도착해요. 11시인가 12시인가 그 전에만 시키면 새벽 6시, 7시 안에 도착을 하는 거죠. 그 다음날 점심 저녁으로 바로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한번 이거를 하고 나면 이마트까지 굳이 갈 필요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어떻게 됐다? 늘어났다라는 거죠. 늘어났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이렇게 쿠팡이 이제 매출이 늘게 된 거죠. 근데 또 이마트의 매출을 보면 또 그러면 이마트가 매출이 17조이던 매출이 10조로 줄어들어야 되는데 웃기죠. 30조로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익은 감소됐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5천억 당기순이익 찍던 회사가 600억대로 줄었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자, 그러면 이마트는 매출은 늘었는데 왜 이익이 줄어들었느냐? 똑같이 어쨌든 장사는 하고 있는데 물품도 많고 사람들이 많이 구매하는데 문제는 마진이 줄어드는 거죠. 예. 이 쿠팡이 저렇게 저가로 새벽 배송까지 해 나가면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마트 물건보다 더 싸게 나가는 거죠. 문제는. 예. 근데 이마트는 매장을 돌려야 되죠. 직원들이 일을 해야 되죠. 물류비가 들어야 되죠. 뭔가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죠.
쿠팡 같은 경우는 손정희가 투자를 해서 뭐 물류 시스템 자체가 뭐 로봇으로 하고 뭔가 엄청난 조 단위의 돈이 들어가고 지금 쿠팡이 시가총액 뭐 거의 이마트에 비해서 10배 이상 미국에서 높게 거래되고 있는 모든 이유들이 그만큼 손정희가 투자를 많이 해두고 그다음 앞으로 성장성에 대한 이익에 대한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쿠팡이 우리나라에서만 지금 배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나중에 되면 뭐 아시아권이나 뭐 글로벌화 되면서 그걸 감안해서 지금 주가가 좀 오버슈팅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장됐을 때는 뭐 말도 안 되는 거의 100조에 가까이 상장됐거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지금 거의 7, 80% 빠져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원래 말이 안 되는 거였고. 어쨌든 뭐 그건 그거고. 그래서 그 어쩔 수 없이 많이 팔고 있는데 이익이 안 남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1,400억이 남는 거죠. 박리담회를 하면 이익이 나와야 되는데 박리담회를 하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서 박리담을 해야 되는데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하는 상품들이 엄청 많다는 거죠. 이거 팔아서 안 남는다는 거예요. 이걸 팔면 돈이 남아야 되는데 뭐 물류비하고 직원 인건비 주고 가동비 주고 감가상각비 주고 다 해버리면 이마트도 건물이 있으니까 감가상각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제품들도 다 팔리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 신선식품들도 폐기 처분하는 거 있을 거고 그렇게 다 처리해버리고 나니까 이거 팔면 팔수록 손해가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이마트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내년도 이게 이 숫자가 3천억 4천억으로 회복된다면 주가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안 되겠죠. 지금 시가총액 2조 간당간당 하고 있는데요. 2조짜리 회사가 2천억 3천억 벌면 이렇게까지 안 움직입니다. 신세계 백화점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죠. 백화점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상품의 면세점에 어떤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방향성 자체가 좀 고급 브랜드 전략이고 어차피 걔네들은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그 브랜드에서 로열티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좀 개념이 다릅니다. 이마트는 직접 판매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마트랑 신세계랑 시총이 거의 비슷하게 놀고 있습니다. 근데 실적으로 지금 신세계는 이마트보다 실적이 훨씬 좋죠. 그러니까 이것도 좀 약간 문제고 지금 6천억, 7천억 찍고 있거든요. 같이 시총이 뭐 2조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요것도 웃기는 일입니다. 지금 1조 7천억 시가총액 신세계가 영업이익이 6천억을 찍고 있는데 주가는 당기순이익 4천억 버는데 주가는 지금 저 모양이다. 저것도 이상한 거죠. 우리나라 주시장이 이상합니다. 시총이 1조짜리 회사가 1,000억 버는 회사들도 있고요. 7천억 버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 7천억 버는 회사들이 주가도 안 움직이고 1,000억 버는데도 맨날 상한가 가는 기업들이 있죠. 시총이 10조인데도 1,000억도 못 버는 회사들도 있어요. 앞으로 많이 벌 거니까. 시총이 뭐 3천조 죄송합니다. 30조, 20조 막 이런데 영업이익이 2천억, 3천억도 안 되는데 맨날 상한가 가는 회사들도 있죠. 그런 것들이 결국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돈놀이입니다. 수급으로 땡기는 거죠. 자, 내러티브 전략, 스토리텔링. 앞으로 갈 거야. 앞으로 잘 될 거야.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10년 뒤에 이렇게 될 거라고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주가를 미리 붕 띄워버리는 거죠. 그리고 수익 실현을 해버리는 거죠. 그럼 개인들은 그걸 믿고 샀는데 10년 뒤에 그래요. 그 가격이 돼서 매출이 뭐 7조, 10조 나오고 영업이익이 2, 3조 나옵니다. 근데 주가는 제자리거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세계도 그렇게 된 케이스인 거죠. 과거에 이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돼서 주가가 많이 올랐고 그래서 지금은 현재 이 모양인 거죠. IMF 때에 비하면 신세계 주가가 많이 올라가긴 많이 올라갔거든요. IMF 때 5천원, 6천원 했잖아요. 근데 50만원 간 거죠. 이때랑 지금 2차 전지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3만원짜리 회사가 50만원 간 거는 앞으로 중국인이 한국 와서 명세점 뭐 이거 사고 맨날 돈 쓰고 다니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해서 이렇게 될 겁니다 해서 된 거죠. 그래서 지금 2006년부터 2022년까지 그래요. 그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잘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주가는 제자리 걸음이나 행보입니다. 2차 전지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지금 뭐 에코프로 PM 뭐 50만원, 100만원 갔잖아요. 근데 갔는데 그다음부터는 지금 계속 지지부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정작 2차 전지 시장이 활성화되고 매출이 10조, 20조, 영업이익이 2조, 3조, 4조, 5조 되면 거기서 그 10배, 100배 퀀텀 점프 할 수 있는 모멘텀이 이제 사라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가치주로 바뀌고 고배당주로 바뀌고 뭐 에코프로 BM도 막 고배당 준다 하고 주가 부양한다고 자사주 산다고 막 하는데 안 돼요. 주가가 안 올라가요. 그게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계속 그래 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핫하고 힙했던 주식들이 10년이 지나면 정말 핫하고 힙한 주식이 되는 게 아니라 그 10년 뒤에 다시 핫하고 힙해지는 주식들이 또 나오는 거죠. 힙한 주식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아이는 이 당시에는 5천원 안에서 50만원 될 때는 힙했던 주식이 핫해졌고, 핫했던 주식이 지금은 가치주로 바뀌고 캐시카우 주식으로 바뀐 것처럼 2차전지 주식도 힙했다가 주식이 올라오고 핫해지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예, 여기 이때 뭐 1,000원, 2,000원 할 때는 힙했던 주식이죠. 예, 10만원 갈 때는 그래도 힙했습니다. 근데 50만원, 150만원 갈 때는 핫해진 거죠. 너무 뜨거워져 버린 거죠. 뜨거워서 손에 닿을 정도로 뜨거워져 버린 거. 근데 이제 다시 식은 거죠. 차갑게. 식었는데 정말 에코프로가 22조짜리 시가총액인 기업이 실적이 얼마 나오냐 했는데 3분기 실적이 적자 찍었다. 뭐 이래버리면 또 하는 거거든요. 뭐지? 600억 보십시오. 신세계보다 돈을 못 벌잖아요. 7천억. 예. 근데 이 시총은 10배나 더 높거든요. 그럼 주가가 10배 뻥튀기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 주식이 정말 10년 뒤에, 20년 뒤에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업이 7천억짜리 해서 7조 이익을 벌겠죠. 예. 그렇게 되면 그렇게 벌 때 주가가 10배 튀느냐? 그게 아니라 계속 100만원 선을 유지하면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 왜? 시총 3천억짜리 회사가 영업이익이 3조, 4조, 5조 정도 찍으면 그냥 노멀한 회사가 되는 거거든요. 캐시카우 기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배당 3%, 4%, 5% 주면서 계속 확장을 해 나가겠죠. 네, 그러면 그때 되면 에코프로만 2차전지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회사들, 중국 회사들, 뭐 미국 회사들, 일본 회사들 다 2차전지 산업을 하고 있는 일반적인 블루오션에서 레드오션으로 가는 그런 구조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단순히 이 신세계라는 주식과 에코프로만 보더라도 그래 왔다. 중공업도 그랬고, 뭐 통신주도 그랬고, 통신주는 지금 고배당주 캐시카우 기업이잖아요. 근데 20년 전에는 힙했던 주식이고 핫했던 주식이었거든요. 네. 앞으로 이제 힙하고 핫해지는 주식을 찾아야 되는 거죠. 어떤 주식이 힙해지느냐. 힙하다는 뜻은 앞으로 사람들이 아직 잘 모르고 아직 유명해지지 않은 주식들이에요. 유명해진 주식은 핫한 주식이니까 지금 들어온 주식 아직 막 드론이 택시화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럼 드론 택시를 만드는 회사 아직 힙한 주식인 거죠. 무슨 회사인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지금 드론으로 택시를 만드는 회사 막 드론이 막 지금 서울에 여의도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드론 택시를 부르면 저 집 앞에 오고 그 다음에 한 어디지 압구정 로데오 거리 가주세요. 근데 3만 원에 가는 거죠. 시간은 20분. 우와 너무 안상적인데 너무 좋은데 막 상상만 해도 막 꿈 같죠. 그런 주식인데 그 주식에 그 들어온 주식에 프로펠러를 공급하는 회사 아니면 특수 엔진을 공급하는 회사 그 기업의 어떤 내비게이션 항로를 설정하는 회사 뭐 이런 회사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지금 모르잖아요. 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이 나중에 힙해지고 핫해지고 뭔가 엄청난 시세를 낼 수 있는 거죠. 그런 주식들이 이제 앞으로 커질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트레가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에서 뭐 위성 만들었는데 그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뭐 하는 위성 관련된 뭐 기업이다, 뭐 로켓 관련이다, 뭐 우주 관련이다. 그렇게 뭐 이제 위성과 연결돼서 뭐 스트레가이가 앞으로 그런 우주 시대와 항공 시대를 이끌어 나갈 도심 항공 대표주가 되실 것이다. 이러면 이제 이 주식이 갑자기 힙해지고 핫해지고 갑자기 이 시가총액 3천억짜리 회사가 3조로 가버리고 주가가 10배 튀고 막 가는 거죠. 이런 주식이 오히려 앞으로의 이제 전도 유망함을 또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숨을 고르는 시기고 앞으로가 뭐 어떤 산업이 또 태동되고 어떤 산업이 유명해지고 이제 그런 것들 찾아내는 거예요. 우주 관련주도 그럴 거고요. 로봇이 이제 갔으니까 로봇도 그렇고 뭐 드론 우주 뭐 이런 쪽이 증강현실 자율주행도 마찬가지. 아직은 자율주행이 뭔가 우리에 와닿진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 제 자동차도 자율주행이 아니고 여러분 자동차도 아직 자율주행이 아닌데 전기차는 여러분 중에 한 명은 전기차를 몰고 있잖아요. 그럼 전기차는 이제 대중화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직 실질적으로 완벽하게 활용하고 있지 않은 게 힙해진다 얘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아직 10년 후에 20년 후에 우리가 와 휴대폰 10년 전에 20년 전에 쓸 줄 알았지만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힙한 게 아니죠. 근데 지금 드론 택시를 타고 압구정 로데오 거리에 가는 건 아직까지 현실화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주식을 찾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것 같죠. 근데 그걸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개발하다가 망하는 회사들도 많고 아닌데 그거인 척하는 애들도 많고 그런 테마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고 또 정말 드론을 만들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제자리 거래를 걷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회사는 알짜 회사고 좋은 회사니까 작전이 안 붙는 거죠. 주식이 정말 까다롭죠. 작전에 안 붙고
좋은 기업들은, 대기업들은 뭐 하나 아까 얘기했던 이제 드론,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예를 들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도심 항공주로서 가장 선도에 서서 드론 택시를 만들어냈고 판매를 하고 있고 뭐 막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정작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10만 원에서 꼼짝도 안 하는 거죠. 미치고 환장하고 펄짝 뛰는 거죠. 아, 나는 10년 후의 미래를 내다보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샀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왜 얘는 꼼짝도 안 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뭐 그 관련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납품하고 있는 뭐 장비 기술주 AI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뭐 여기 알체라는 회사가 아니면 뭐 마음 AI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마음 AI가 그 도심 항공 AI를 전담하고 있더라 하면서 주가가 10배 막 20배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와, 이걸 샀었어야 되는데 나는 보기는 봤는데 잘못 봤구나, 뭐 이런 식으로 주식이 또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마음 AI를 지금 사서 이제 10년 뒤를 내다봤는데 마음 AI가 매출을 100억 찍다가 적자를 계속 보다가 상장 폐지되는 거죠. 그러면 또 이건 또 헛수고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AI도 사기도 힘들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사기도 힘들고, 너무 많이 알다 보니까 또 이게 힘들어지는 거죠.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분산 투자라는 거 하는 거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조금 사고 마음 AI도 조금 사고, 그 다음에 도심 뭐 드론 관련된 부품 만드는 스트라이크 뭐 좀 사고, 그 다음에 뭐 그 관련된 아무래도 뭐 카메라 원격 장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겠죠. 뭐 드론 관련주들은. 그래서 뭐 관련된 뭐 휴니드라든지 뭐 해성 옵티스라든지 뭐 이런 소형주도 조금 사보고, 뭐 아까 얘기했던 하나에서 관련돼서 하나 시스템 그 항법 장치 뭐 항공우주 뭐 도심 관련된 항공 관련된 뭐 이슈 KAI 뭐 이런 것도 좀 사보고,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사는 게 오히려 나중에 만약에 하나가 걸리면 얘네들 중에 한두 개가 10배 20배 튀고 안 되는 것들은 뭐 없어지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맞아져서 수익을 날 수 있는, 그게 좀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주식이 쉽진 않아요. 어쨌든 오늘은 이런저런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 좀 두서가 없긴 했는데 뭐 어차피 뭐 시장이라는 곳이 늘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여러 방면으로 많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행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좀 반등이 나오고 주식시장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주식시장은 절대 망하지 않을 겁니다. 이마트가 망하지 않는 것처럼 결국에는 돌아오면 결국 이마트도 아까 얘기 드렸던 이런 모든 시스템 속에서 이마트가 뭐 이래서 또 새로운 방향 쪽으로 아까 얘기했던 쿠팡보다 더 뛰어난 새벽 배송에 뭐 그다음에 물류 시스템을 또 정비하고 이제 완전히 온라인화 시키고 이마트 매장을 줄여 나가면서 이제 이마트가 아니고 인터넷 마트로 이제 바뀌어 버리면 또 새로운 구조로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뭐 복고라든지 레트로가 왜 있겠습니까? 이제 쿠팡 시키는 것도 좋긴 좋은데 나는 좀 가서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노선이 있는 거죠. 어느 정도 물건을 보고 사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이마트를 먹여 살리고 있는 거거든요. 나는 죽었다 깨나도 그래도 나는 가서 사는 게 좋아. 그 장 보는 것 자체가 너무 재밌잖아요. 너무 신나고 좋아. 그냥 구경하고.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마트는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계속 자리를 잡고 있겠죠. 근데 이제 줄어들게 될 거고 마진이 이제 감소하게 될 거고. 쿠팡과의 경쟁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안정적이 되면 이제 주가는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이제 떨어질 거는 이제 없는 거죠. 떨어질 만큼 떨어졌고, 그리고 정영진이 이제 바보가 아닌 이상 얘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도 않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저평가주로 또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뭐 신세계랑 이마트랑 또 나중에 뭐 또 이슈가 또 다른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이슈가 또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식이라는 게 항상 그래 왔거든요. 사이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낮아졌다 올라갔다 낮아졌다 올라갔다. 이때는 왜 15만원짜리가 30만원 깎겠습니까? 별반 특별한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마트라는 주식을 통해서 우리는 또 새로운 걸 또 얻을 수 있는 거죠. 이마트가 7만원인데 이게 싸냐 비싸냐를 논한다기보다는 주식이라는 이런 습성을 가지고 있다, 또 이렇게 한번 배우는 겁니다. 33만원짜리가 7만원 되기도 하고 7만원짜리가 다시 10만원, 20만원, 30만원 되기도 한다.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영원히 이마트가 없어질 수도 있죠. 산업 자체가 바뀌면서. 근데 백화점도 그렇고 마트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옷가게도 그렇고 영원히 살아있는 거 보면 우리 인류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생필품이라든지 뭐 생활 요소에 필요한 것들이 없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마트는 그래도
홈플러스나 뭐 다른 업체보다는 그래도 비교 위에서 선점하고 있는 1등 기업이기 때문에 또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좀 힘들지만 또 이 위기 속에 항상 기회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마트에서도 기회가 또 창출될 수도 있습니다. 조심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뭐 연기금이나 장기적인 투자자들이 계속 순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들은 뭐 떠나가겠지만 뭐 하이닉스나 이런 기술주를 사겠지만 뭐 공매도 쳐서 또 주가를 계속 낮춰서 개인들 물량을 털어낼 수도 있습니다. 장난을 칠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좀 더 한번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마트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